차별금지법은 문화막심의 자유에 대한 배신, 이건 이사야 벌린이 이야기했던 거고, 이거 교육독재, 교육독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을 중요시 여겼는데 정치교육, 교육에 자꾸 이제 침투하려고 그러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독재로의 긴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보수주의 사상가 바이스만은 새로운 사회주의 언어 검열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화막시즘을 지향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쿠제는 칼막스가 예언한 공산주의라는, 그러니까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자유의 제국으로 파악했거든요. 이 자유의 제국에 대한 준비로서 먼저 부자유의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교육독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독재. 여러분들 이 문화막시즘과 교육의 관계, 정치교육, 전부 다 교육이잖아요. 정치교육, 성교육. 왜 자꾸 교육에 이 사람들이 목을 맬까요?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재교육. 사회주의 하면 재교육이거든요. 에어찌흥이 세뇌예요. 세뇌도 기본적으로 교육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도 우리가 독점한다. 그래서 교육 독재, 에어찌흥스틱타투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교육계, 지금 조기 성교육, 이 교육계를 장악한 이 문제, 이게 굉장히 사회주의적 뿌리가 깊구나, 이런 걸 저도 저 자신이 좀 깨달았고요. 여러분들도 각성하시고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자유의 제국인 공산주의 완성 이전에 그 전 단계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임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다 마르쿠제의 사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마르쿠제의 이 억압적 톨레랑스 개념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게이 인권 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정치학자 로날드 베이에 의하면 이 억압적 톨레랑스에 대한 마르쿠제의 논증들이 게이 인권 활동가들이 동성애가 정신장애로 멘털 디스오더로 분류되지 않도록 운동할 때 정신의학자들의 강의를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지소문화죠. 그 다음에 그들 반대자들의 견해들을 관용하기를 불관용하는 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성애 운동, 성혁명 운동에 마르쿠제의 억압적 톨레랑스 개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맞죠? 이 개념이 지금 이제 성적 지향에 금지한 차별금지법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더 강해졌어. 마르쿠제의 영향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배우는 마르쿠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이 자료 찾았고요. 네. 부자유의 단계. 그래서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게 된다. 마르쿠제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이사야 벌린의 그 표현에 의하면 자유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니까 반자유주의적 검열법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벌린이 이 자유에 대한 배신은 장작 루소를 비판하면서 이런 강의 제목을 가지고 비판했거든요. 장작 루소가 그 제네랄 볼론테 제네랄, 일반의지, 인민의지 뭐 이런 걸 찬양하면서 그 검열을 다시 주장해요. 장작 루소가 검열을 주장해요. 검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미국 대학가에 일고 있는 치소문화, 그 다음에 지금 일종의 파르티잔 전술, 이런 건 모두 다 장작 루소와 마르쿠제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검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검열이 군사 독재만 검열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화 막심의 검열이 있어요. 제가 검열이라는 건 확실하게 이제 확인했고요. 그래서 검열에 맞서야 된다. 이게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를 검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문화 다양성법에 보니까 뭐 일종의 검열단도 만든다. 그런 식으로 감시단 비슷하게. 굉장히 좀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대학이야말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장 자유스러운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될 그런 공간인데, 지금 미국 대학이 가장 부자유의 공간, 가장 반자유주의적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교수들도
이게 혐오가 될지 차별이 될지 누가 나를 취소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을 못해. 이게 마르쿠제가 이미 68년대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문제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저항해야 됩니다. 검열. 그래서 마르쿠제는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마르쿠제 등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는 자신들 진영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였어요. 노골적으로 당파적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문화 막시즘의 전략,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새로운 사회주의 전략이고 이 책 제목처럼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페르시안에 보면 보수 기독교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 제목도 있거든요. 목적이 뚜렷해요. 보수 기독교의 헤게모니를 박탈해서 카운트 헤게모니, 반대 헤게모니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입 닥치라. 우파에 대해서 검열하고 셔럽, 입 틀어막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도 1997년 자신의 주장이 소수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다가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서 제한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주디스 버틀러도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혁명 주체로서의 성소수자. 그래서 성소수자를 소수자로만 보지 마시고 문화 막시즘에서는 새로운 혁명 주체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계급 투쟁과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문화 막시즘 강의를 하고 주로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문화 막시즘으로 가면 여러분들 독일과 프랑스가 둘 다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어떤 학파가 나오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나오죠.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사조 학파가 어떤 학파가 나오죠? 그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둘 다 사회주의 전통이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면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융합됩니다. 융합되어서 미국적인 그 비판 이론이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비판 인종 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가 나오고요. 비판 법 이론, 그러니까 법조계에 침투한 비판 이론이 나와요. 크리티컬 리걸 티오리. 그다음에 비판 교육 이론이 나와요. 크리티컬 에듀케이셔널 티오리인가요? 여하튼 이 비판 이론, 문화 막시즘이 이제 확실하게 가장 먼저 침투하는 데가 교육계고 그다음에 법조계예요. 그다음에 인종. 그래서 제가 이 문화 막시즘을 논할 적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도 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도 논했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포스트 막시즘이에요. 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데리다 해체주의 철학도 데리다 스스로가 자신의 해체주의 철학은 급진화된 막시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시스트들 맞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 이 문화 막시즘 비판할 적에 주요 비판 세 사람만 대체로 보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마르쿠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많이 있지만은 마르쿠제가 중요해요. 마르쿠제. 그다음에 이제 푸코고 그다음에 버틀러입니다. 버틀러는 우리 페미니즘 학자에게 더 중요하겠지만은 이 시간부터는 이제 푸코의 소화성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푸코의 소화성애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이건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확보한 자료에 하면 부인하기 힘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최근 자료인데요. 미셸 푸코의 소화성애에 대해 에드워드 사이더의 유럽 아동 성추행자 비판, 에드워드 사이더의 오리엔탈리즘의 표지 사진은 소화성애적 게이 포르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도 곧 있다가 이제 푸코의 항원에
학원과 젠더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의 그 또 잠시 담았는데요. 에드워드 사이드는 사실은 둘 다 좌파예요. 여러분들 후기 포스트 콜로니얼 시어리, 후기 식민주의 이론하면 대표적인 학자가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에드워드 사이드거든요. 그리고 뭐 미셸 푸코도 좌파 진영의 영웅이잖아, 아이콘이고 둘 다 좌파예요. 근데 출신이 달라. 한 사람은 프랑스고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푸코도 이 후기 식민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이런 거 비판하고 지금 비판 인종 이론, 인종주의나 식민주의 비판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히려 에드워드 사이드보다는 푸코예요. 푸코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미국 대학가에 일어나고 있는 비판 인종 이론이나 비판 이론 이것의 대부가 사실은 미셸 푸코인데 그 미셸 푸코가 티니지에 가서 프랑스에서는 못하고 소아성애를 동성애적 소아성애 남색을 못하고 티니지에 가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매춘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동성애적 소아성애적 매춘입니다. 매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 푸코가 SM 기질이 있어요. SM 성향이 있어서 사도마소히즘 성향이 있어서 또 강간의 모티브가 있어요. 강간의 모티브가 있고 소아성애적 강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셸 푸코의 이 티니지 공동묘지에서의 8세에서부터 10세까지의 소아성애에서 강간과 매춘에 대해서 기 소르만 교수가 뭐라고 주되게 이제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비판하느냐면 그렇게 인종주의 그다음에 식민주의를 비판한 그런 운동의 대부인 당신이 티니지에 가서 프랑스에서는 못하고 당신이야말로 백인 식민주의, 백인 인종주의의 범죄를 범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에 이 표지 제목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표지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보면 이게 뭐 어느 그 사람의 이 사람도 이제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소아 미소년을 굉장히 에로틱하게 여성화시켜서 시킨 그림이거든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때 당시 미셸 푸코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의 문학가들, 프랑스의 화가들, 누구죠? 고갱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나 티니지 이런 데 가가지고, 게이일 경우에 특별히 이제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미소년을 매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북구뿐만 아니라 많은 프랑스 그 지식인들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소아를 에로틱하게 그린 표지 사진을 에드워드 사이드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가 1970년대 포스트 모던적 혁명의 주요 인물들이지만 게이 유럽 지식인들이 건동을 돌아다니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춘할 수 있었던 소년들과의 동성애적 소아성애 페데라스트라고 합니다. 남색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다른 입장을 가졌고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신이 이제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이제 그걸 이제 서유럽의 지식인들의 그런 민낯을 비판하기 위해서 표지 사진을 저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푸코의 소아성애는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에도 푸코 마니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에 빠져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푸코뿐만 아니라 많은 프랑스 지성인들이 그랬고요. 제 책 나오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또 푸코 스스로가 그 소아성애를 지지하고 또 반소아성애적 히스테리에 대해서 반소아성애적 히스테리라는 말은 푸코가 1970년대 프랑스 라디오에 쓰던 강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히스테리로 본 거예요. 그러면 히스테리를 적극적으로, 소아성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잠시 읽어보니까 이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정신학자들이 소아들과의 성행위를 하면 소아들에게 트라우마가 남는다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런 이론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정신의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을 미셸 푸코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인 남성과 소아 간의 소아성애를 지지하고 나중에는 이 동의하는 연령을 점차 낮추고 또 푸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동의 몇 세미터로만 그러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걸 허용할 거냐 그 기준 자체도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푸코 스스로가 뭐 성의 역사나 또 그런 책에들 보면 남색을 언급하는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또 프랑스 라디오에서 강연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또 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증언, 에드워드 사이드가 보니까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에 대해서 그 티니지에서 어떤 여자 교수가 미셸 푸코가 그 티니지에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추방당한 이유가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하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추방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곧 출판될 제 책에 제가 좀 담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 그렇게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푸코는 이제 스스로 나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나는 미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지성적인 일들을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 스스로가 나는 미소년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게 푸코가 권력 담론가잖아요. 권력 관계 비판하고 권력 비판가. 근데 이 남색이야말로 권력 관계예요. 권력 관계. 안 그래요? 소아들이야말로 왜 제가 소아성애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성소수자 이야기하는데 성소수자가 마치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 논리로 내세우는데 소아들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예요. 권력 관계 아래 종속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소아성애자들이 뭐 소아들도 쾌락을 느낄 권리가 있고 오르가즘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미셸 푸코도 그랬어요.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해서 소아성애 파트너로 끌어들이는데 사실은 다른 권력 관계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동성애적 소아성애 남색 관계에 있는 권력 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권력 관계다. 저도 솔직하게 저는 뭐 소아성애까지는 안 당해봤지만은 그 옛날 시골에서 목욕 내과에 목욕하러 갔는데 어떤 한 20살 되는 그 아저씨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뭐 성기를 만져달라고. 솔직하게 할 수 없이 뭐 조금이라도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약탈이에요. 그거야말로 권력관계란 말이에요. 자기는 온갖 식민지 같은 티니지에 가서 그런 힘없는 가난한 미소년들 사서하면서 식민주의 비판하고 인종주의 비판하고 윗선이고 민낯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권력 관계 이야기하지 말라. 권력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소아성애에 담긴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소아들이야말로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다. 그래서 소아들은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도 뭐 계속 아동 성착취. 우리나라 최근에도 동성애적 소아성애 남색을 하고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보니까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일종의 노예놀이처럼 그렇게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는 앞으로 더 비판적으로 공론화되어야 됩니다. 결코 금기시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 모두가 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소아성애자라고 그런 주장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론가들이나 또 많은 경우에 이런 동성애적 소아성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에서도 권력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군대에서는 물론 이제 소아성애는 아니지만은 권력관계, 계급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범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민감하게 감수성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예, 오늘 이 정도 젠더는 제가 다음부터 하고요. 네,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에도 보면 이제 레비스트로스하고 잘 읽으셨네요. 거기 근친상간 금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레비스트로스 이야기하고 프로이드 이야기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요. 그냥 권위자들 잠깐 언급하면서 언급을 하죠. 하지만은 이제
그 레비스트로스하고 프로이드는 기본적으로 근친상간 금기를 인류 문명의 가장 근본되는 금기로 인정을 하죠. 깨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비스트로스, 프로이드하고 논쟁하면서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지라르도 문화인류학자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화인류학의 기초에서 기론 제도의 기원이 뭐냐, 근친상간이 왜 생겼느냐, 그런 거 이야기했는데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답변 드리고요. 2분 남았으니까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강은 또 문화막심의 황혼에 좀 포크를 맞춰서 하고, 또 후반기에는 조금 PPT 못 본 거, PPT 중심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